제목은 안정적인 정주체계 구축을 위한 농촌지역 거점마을 작은 거점 육성방안 연구가 되겠고요.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갑작스러운 생각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단연간에 걸쳐서 농촌 현장을 좀 다녀보면서 지금 사실은 농식품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의 정주 체계를 보자면은 읍면소지에서 바로 마을 단위로 연결하는 그 전달 체계를 확보하게 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 괴리가 있다. 이거는 읍면소지지가 뭐 인접한 마을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어떤 거리가 있는 지역까지 이런 전달 체계를 확보하는 데는 좀 괴리가 있어서 중간에 뭔가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거점 지역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마을에 이렇게 현장에 다녀보니까 그런 거점 기능을 갖고 있는 마을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홍성의 서부 면 소재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당리가 훨씬 많은 사업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농촌마을, 농촌 지역의 곳곳에 가보면은 사실은 대표적인 게 보건시소, 진료소이죠. 이제 대표적인 의료 거점이라 할 수 있고, 특히 그 농촌 지역의 농협이나 하나로마트가 사실은 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있어서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약간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이제 작은 거점의 형식으로 해서 이미 거점 기능을 갖는 지역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문제는 사실은 이러한 지역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소위 작은 거점 육성 정책과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농촌지역 정주 체계에 있어서 거점, 작은 거점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단년도에 연구를 제가 진행했던 건 아니고요. 이미 2020년도에는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은 거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좀 진행한 바 있고요. 그리고 21년에는 특히 농촌에 이제 정주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읍면소지를 잇는 읍면소지에서 마을을 잇는 중간 형태에서의 어떤 작은 거점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제시한 바 있고, 작년에는 개략적으로 작은 거점 육성과 관련된 정책 과정 전략을 제시한 바 있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를 했는데, 일본에 이제 최근에 작은 거점 만들기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거점 만들기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읍면소지 육성 사업과 좀 비슷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거점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거점 마을 현황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아산과 이제 홍성 농촌 협약을 하면서 제가 데이터를 구축해서 분석한 바 있는데요. 실제 그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기능성과 서비스 기능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성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읍면소지 이외에도 거점 기능을 갖는 행정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5월에 걸쳐서 시군에 좀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시군에서 작은 거점, 이 거점 마을에 대한 개념을 좀 제시를 하고, 이런 지역들이 그 시군에서 좀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읍면소지 이외의 지역이 있다면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15개 마을 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장 조사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거점 마을 정책 수요와 육성 방안, 그리고 다양한 어떤 재편 방안 등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으로 이 거점 마을 육성 기본 방향, 또 육성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거점 마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소지 이외에 마을 단위,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리 그 마을을 넘어서는 단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됐고요. 그래서 복수의 마을, 때에 따라서는 복수의 행정리가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단위에서 특정한 서비스 기능 또는 시설이 지적화되어 있어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이 이용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등의 일정한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 또는 이제 지역이라고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거점마을하고 작은 거점 용어를 좀 변기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작은 거점이라는 용어가 맞을 것 같고, 충남도 입장에서는 거점마을이라는 용어가 맞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병행을 했고요. 아래 보시는 편은 제가 이제 2021년에 농촌 정주 체계에 관해서 좀 정리한 바가 있고요. 특히 여기에 중간 거점과 배우마을 중간에 이 거점마을, 작은 거점의 위상을 좀 정리를 하였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점마을 육성 사업이, 육성 정책이 왜 필요한가? 이번에도 한 5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농식품부가 주로 지금 읍면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거점 기능 안정 정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다 하게 성과를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기초생활 거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될 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성과가 없는 사업들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사실 읍면서지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점 기능을 갖고 있는 지역 마을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20년 마을만들기 사업 지방 2항 이후에 농식품부가 이러한 거점 지역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의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지금 뭐 정책 딜레마에 빠진 게, 그 농식품부가 인구 감소 시대 농촌 소멸에 대한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농촌 소멸이 마을 단위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마을을 다루지 않고 농촌 소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딜레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농촌 재구자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농촌 특화지구 일환으로 지금 농촌마을 보호지구라든지 이런 특화지구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 읍면서지 이후에 마을 단위의 어떤 그러한 정책과 시책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정책 모델 개발 그리고 적용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농촌마을 단위에서 커뮤니티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기존 주민들 중심으로 하는 약간 폐쇄적인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였다면, 이게 어느 순간 지금 역전되는 마을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기존 주민이 훨씬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커뮤니티가 완전히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이러한 커뮤니티, 그러니까 신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의 특성은 해당 마을만 공동체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정말 보다 확장된 형태의 공동체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마을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 단위 연계 협력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어떤 대안으로서 거점마을 육성 사업들의 필요성을 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게 농촌 지역의 수요에 대한 다양한 거점 마을을 분산 육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몰아서 육성하자는 개념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복수의 이러한 거점 마을들 연계 협력을 통해서 소생활권을 형성하도록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들을 확장해서 근거리에서 농촌 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대하자는 그러한 기본 방향을 좀 제시하였고요. 선정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 배우마을에서 접근성,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거점의 어떤 기능성 등이 주요한 대상 마을 선정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재력이 높은 입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하나로마트, 이 읍면소재지 이외에 이 하나로마트가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정말 시적절한 입지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들이 중요한 그 거점, 작은 거점의 어떤 입지 조건, 잠재력이 높은 입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성 방법은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첫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거점에 모든 기능을 집중하기보다는 인접한 마을별로 각각의 여건에 맞게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켜서 연계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소생활권을 형성하자는 방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점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근거리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 사실 단점으로서는 육성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육성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방법을 약간 보완한 방법으로서 인접한 복수의 마을 중에서 한 개의 마을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마을을 선택해서
뭐 복수의 또 서비스 기능들을 집적하는 형태가 되겠는데, 뭐 대표적인 예가 사실 제가 뭐 이런 그 공동화가 진행된 마을을 같이 뭐 한계마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계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장님조차도 이제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이 마을에 대한 공동체 케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독거노인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인접한 여건이 양호한 마을들이 한계마을을 케어할 수 있는 형태의 이런 거점 마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형태의 적용이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단점으로서는 약간 지역의 입지 형태에 따라 접근성이나 어떤 서비스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약간 보완형인데요. 이 접근성하고 관계없이 읍면단위 내에서 다양한 유형별 거점마을 분산해서 육성하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의 다양한 유형이 조합된 다액 구조의 근거리 서비스 전달 체계를 형성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뭐 장점으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다양한 형태의 다액 구조 근거리 서비스 전달 체계 형성이 가능하겠지만, 또 단점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다수의 거점 마을을 육성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 비용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뭐 가장 좀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읍면에서 읍면 소재지 이외에 가장 여건이 양호한 한 개 또는 두 개만 선택적으로 집중 육성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읍면 소재지가 한쪽에 좀 치우쳤다든지 아니면 읍면 소재지급에 준하는 이미 그러한 거점 기능을 갖고 있는 마을이 존재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좀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비해서 좀 단점은 읍면 소재지 이외에 또 다른 읍면 소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점마을 작은 거점의 유형으로서는 뭐 5가지 예시를 좀 제시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제가 이렇게 5가지를 좀 제시한 이유가 현장 조사를 15개 마을을 조사를 했는데 압축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유형이 딱 떨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중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좀 상황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읍면 소재지급에 해당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을들은 생활 서비스 거점 마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폐교가 되지 않는 초등학교가 있다는 자체가 사실 그 지역에 지금 하나의 교육이나 육아의 거점이 지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농촌 지역에 폐교가 되지 않는 초등학교는 대부분 병설 유치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시설이나 진료소가 의료복지 거점 마을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서천에 가면 어메니티 복지 마을이 있죠. 여기는 노인, 의료, 주거, 여가 등이 복합적으로 집적화되어 있는 형태고 가장 이상적인 의료복지 거점의 작은 거점의 형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거점 마을, 아까 남당리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지역들이 농촌 지역에 많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농촌 커뮤니티 거점 마을. 이미 다양한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테마의 마을들이 육성되어 있고, 이걸 하나의 거점 형식으로 해서 기존에는 해당 마을만 이걸 수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지역 마을 간의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거점의 지역사를 위해서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측면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정책 연계 추진 방안인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식품부가 이미 지금 중심교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약간 좀 지침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은 사실은 이 기초생활 거점 사업 같은 경우는 반경 300m 이내에 지금 거점 지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중심교 활성화는 500m 이내에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은 가능한 좀 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와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 포함해서 거점 지구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지침을 바꿔서 이 읍면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거점 기능 강화 정책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가칭 작은 거점 육성 사업들을 추진하는 방안들을 2가지 방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조합법이 제정된 이후에 농촌 특화지구에 근거해서 다양한 지금 그 지구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농촌마을 보호지구와 연계해서, 그래서 이미 지금 그 읍면소재지급에 해당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그런 잠재력이 우수한 마을을 농촌마을 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이러한 지역을 농촌지역 거점마을 육성 정책과 이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육성할
육성을 하자라는 방안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충남도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충남도가 지금 민서 8기 들어서 자체 사업으로 지금 농촌 주거공간 개선 사업과 공동 산업 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게 유형에 따라서 이주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정책이 대다수 기존 주민들이 수요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마을의 인접한 지역에 하나의 그 거점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겠다는 수요가 있어서 이러한 지역들을 작은 거점, 이 거점 마을과 연계해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고요. 그 충남도가 사실은 민서 5기 때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단계별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적어도 중규모 마을 만들기 이상부터는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작은 거점 육성 사업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충남도가 하고 있는 충남형 농촌 주거공간 개선 사업과 충남형 공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이러한 역량이라든지 단계별 사업과 연계해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측면에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